검찰 조사 특혜 논란 이후 거의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하고 별도 단독 일정을 소화하며 논란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면 김건희의 표정이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웃음이 굉장히 어색한데 대통령실이 또 사진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공항 사진에서 표정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일제히 사진을 교체한 적이 있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김건희의 이런 행보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부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가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3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을 방문한 후 처음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를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이달 중 부활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김 여사의 활발한 정치 활동을 두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명란브랜드 연구소를 찾아 명란어묵 등 제품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사전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깜짝 방문으로 윤 대통령 없는 김 여사 개인 일정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연구소 담당자를 만나 내수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산 지역 대표 음식인 명란을 캐릭터 상품화해 인형, 양말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좋은 사례라며 이런 식으로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하면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뿐 아니라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개발 등 초량의 특산물 명란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인상 깊다며 부산이 명란의 중심지이자 원조라는 점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여기서 개발한 명란 어묵이 부산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김 여사는 직원들과 명란 캐릭터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한 후 곧바로 부산 중구 깡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대추, 마늘 등을 구입한 김 여사는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에게는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는 평소 시장을 얼마나 이용하나요? 메르켈 총리처럼 시장이나 마트에서 자주 포착되는 사람인가요? 모순 그 자체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평소에도 주변에 부산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보위자, 피난민을 품어준 곳으로 우리가 전쟁의 사문을 딛고 성장할 수 있게 원동력을 제공한 어머니의 도시라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휴가를 활용해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를 비공개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뻔뻔하게 보일 뿐입니다. 물론 영부인의 시장 정치가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서울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양산 재래시장을 찾아 야채 등을 구입하는 사진이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당시 김정숙 여사는 김건희처럼 검찰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점이 가장 차이가 큽니다. 김 여사의 활동 재개 시점이 정치권의 예상 밖이라는 관측도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여야의 진앙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여사가 한동훈 대표와 진중권 광운대 교수 등에게 대국민 사과 필요성 등을 사적으로 물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비공개 수사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패싱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행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엇갈리는 이유입니다. 활동을 재개하려면 최소한 대국민 사과와 적극적인 의혹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역대 모든 영부인이 한통상적인 활동조차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한 비난이라는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괜찮다는 의견은 역시나 국힘당에서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일각에선 김 여사의 향후 정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언급될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 1순위인데 오히려 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김 여사의 메시지, 일정 등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이달 중 신설될 예정인데 제2부속실의 효과와 역할 등을 강조하기 위해 김 여사의 공개 일정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인 겁니다. 김 여사의 정치 활동 폭이 넓어질 시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합니다. 대통령 직속임에도 독립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른바 김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감 합의 추천, 민주당은 야당 추천을 주장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만 화병에 시달릴 거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나은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일본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정부가 사도 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외교부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여기저기 치고 다니면서 수습하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선 협상 실무를 맡았던 외교부보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대일저자세 외교 기조를 이어온 대통령실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본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해명해야 하지만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외교부는 전날 사도 광산 사태와 관련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협의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거 사례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엔 정부가 강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협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다 한국이 강제라는 용어를 명시하게 요구했고 일본이 이를 거부했는데도 사도 광산 등재에 찬성했다는 쪽으로 설명 기조가 바뀐 것입니다. 한국이 끝까지 반대하면 등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유리한 협상 지형을 살리지 못하고 철저한 외교적 참패를 자처했음을 애둘러 시토한 셈입니다. 외교부는 전임 정부 때는 사도 광산 등재 자체에 반대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일본의 등재 시도에 유감 표명을 하거나 조선인 강제노동과 같은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꺾지 않았습니다. 6일 이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도 2015년 군함도를 등재할 때 일본이 수용한 문안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저안이라는 자세로 협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역사의 진실보다 일본과 협력을 중시해온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핵심 당국자는 지난해 3월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양보 아닌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는 박진 장관의 물컵 발언에 강한 이견을 드러낸 바 있고 윤 대통령도 여러 인터뷰에서 역사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라는 것이고 외교부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영수회담과 여야정 정책 논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등 무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민생협치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인데 윤 대통령은 뭐하고 있습니까? 민생협치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여야 간 무한 정쟁과 불통 책임에서 자유롭지. 최근 정보 수집의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은 기밀 정보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고 또 지휘부들은 하극상을 벌이다가 군 기밀 정보를 줄줄 유출하고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했죠. 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불러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신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밀한 군사정보가 북한에 넘어가냐며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북한하고의 어떤 연계성 같은 내부 조력자가 있다고도 의심이 되고 은밀하게 이게 사전에 준비된 사건이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고 민주당은 기밀 유출이 또 있었다고 주장하며 군 잠성 간 법적 다툼에 장관이 관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고 그래요. 막 고소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혹이 3가지가 있는데 다 우리 신원식 장관님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신원식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 의혹은 제병에 심각한 손상이라 밝혔습니다. 불능 요원의 기밀 누출과 고위 잠수끼리의 볼승사나운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 적발한 여당의 한미일 동맹 표현을 두고 신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관계는 군사동맹 관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퇴임 이후에 페이스북에
한미를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쓰셨어요. 한미동맹, 미일동맹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논란에 휩싸인 정보사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반적인 혁신과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엠벤뉴스 정태진입니다.